네, 여러분 그렇다면은 계정 과목만 알아보고 넘어간다라면 너무 아쉽죠? 우리도 수익 때처럼 똑같이 비용도 한번 내용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이거 분계 처리는 어떻게 돼가는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급여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결국에는 월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소득세 공제 후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의 급여는 우리가 급여를 입력합니다. 뭐 2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아우 좋아요 200 입력을 하는데 소득세를 공제를 하게 되어 있죠. 4대 연금,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다 공제를 한다고요. 거기서 20만 원을 공제했대요. 그렇다면은 예수금을 20만 원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현금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180만 원을 이제 직원에게 주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얼마예요? 180만 원. 이 20만 원은 나중에 4대 보험, 연말 정산 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예제풀이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네, 금방 풀죠? 한번 급여 230만 원 중에서 소득세의 10%를 차감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렇다면 급여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차변에 230만 원이 나오면 된다고요. 그쵸?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급한 급여는 230이에요. 그 중에서 소득세 예수금 10%인 23만 원 같은 경우에는 떼가지고 지금 넣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따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국가에 이거 현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207만 원만을 실질적으로 월급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이래요. 정말 많이 떼입니다. 다음 임차료를 한번 볼게요. 임차료 결국엔 타인으로부터 건물 또는 토지를 임대했어요. 내가. 그렇다면 임대했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죠. 월세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세를 낸다든지 월마다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비용 처리, 임차료라고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건물을 임차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너무 쉬워요. 임차료 지급했죠. 그리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딱 써주면 되죠. 한번 예제풀이 볼게요. 사무실 건물에 대한 임차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월세 40만 원 지급했대요. 차변에 임차료 40, 대변에 현금 40. 너무 쉽죠? 다음, 세금과 공과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아까는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만 적혀 있었는데 이거 말이 꼬여요. 세. 그렇죠?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지세, 면허세, 뭔가 면허에 대한 취득세 이런 것 다음 또 우리가 뭔가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회비, 적십자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회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조합비 또는 공과금과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벌금을 냈어요. 이것도 국가에 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포함이 되고 뭔가 가산세,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다 세금과 공과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우리가 뭔가 활동하면서 뭔가 내고 있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세금하고 공과, 금 이거다라는 거죠.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렇다면 세금과 공과,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취득세는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당시에 내는 거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대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15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다음 통신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한 통화비, 그 다음에 뭐 휴대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우표도 뭐 붙일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통칭해가지고 우리는 통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전화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변에 통신비 오면 되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면 대변에 현금 오면 되겠죠.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화요금하고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렇다면 차변에 통신비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너무 쉽죠? 5번 수도 광열비를 바로 볼게요. 영업활동에서 사용한 수도, 그 다음에 가스, 그리고 전기
그 다음에 난방비 이런 것들이 다 통칭해가지고 우리는 수도강열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했죠. 이렇게 그거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렇다라면은 차변에 수도강열비, 대변에 현금 써주면 되겠죠. 한번 예제풀이를 풀게요. 이렇게 전기료랑 가스료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나오긴 해요. 공가로.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한 번에 수도강열비로 통칭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전기료가 7만 원, 가스비가 8만 원이 나왔대요. 그럼 수도강열비 총합 얼마입니까? 7 더하기 8은 15가 되죠. 15만 원을 수도강열비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15만 원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여비교통비. 아까도 말했죠. 직원이 출장을 갔어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린 여비교통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바로 여비교통비를 주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직원이 가서 얼마 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먼저 사용했다가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영수증 첨부를 하면요. 그때 여비교통비로 전환을 많이 시켜줍니다. 한번 볼게요. 직원의 출장 시 발생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직원이 가기 전에 돈을 미리 준 게 아니죠. 이건 갔다 오고 나서 영수증 첨부를 했더니만 출장비 형식으로 이제 지급을 한 경우입니다. 여비교통비 차변에 입력하면 되고 대변에 현금 쓰면 되죠. 우리 유통경영부의 김대희 사원이 출장을 갔어요. 거기서 발생된 교통비가 5만 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했대요. 갔다 가지고 영수증 첨부를 보니까 5만 원이래요. 그렇다면은 여비교통비 5만 원, 현금 5만 원. 만약 여기에 숙박비 뭐 7만 원이 추가가 돼 있고 식비 5만 원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럼 한 번에 다 더해가지고 여비교통비로 통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이제 퇴직급여. 이건 좀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같이 좀 섞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바로 예시로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기말 결산 때 설정한다 했었죠? 차변에 퇴직급여 해주면서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만 원인데 퇴직급여가 발생한 게 8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유분이 있죠? 20만 원 여유분이 생겨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0만 입력을 하면 되고 현금 80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충당한 금액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퇴직급여 발생액이 100만 원인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80만 원밖에 안 해놨어요. 그렇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80만 원을 쓰고 그 이외에 20만 원은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입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00만 원을 설정했대요. 그렇다면 차변에 퇴직급여 5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다음 미래상사는 종업원 이재현이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400을 입력을 해도 아직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입력하고 현금 400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 8번 복리후생비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굳이 뭐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사내 체육대회에서 유니폼 구입을 할 때도 당연히 복리후생비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유통상사는 경영부 직원 장시준이가 결혼을 합니다. 축의금으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5만 원 딱 지급을 해요. 이렇게 복리후생비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써주면 되죠. 네. 다음 유통상사는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게 줄 선물 세트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렇다면 복리후생비 20만 원, 다음 현금 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대비를 한번 볼게요. 접대비는 거래처 직원에게
그쵸?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비? 회식이에요, 회식비. 이걸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접대비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죠? 한번 볼게요. 거래처 금융상해의 전현진 대리, 금융에 있는 이제 전현진 대리에게 전현진 대리도 결혼한대요. 시준이도 결혼하고 현진이도 결혼하고 축하 하원 구입비로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접대비 10만 원, 다음 현금 1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처 창원물산 직원들과 이제 상품 판촉을 위해 회의 후 식사를 했대요. 그런데 식사비가 40만 원이 있었대요. 어이구 무슨 한우를 먹었어요, 그쵸? 접대비 40 그리고 현금 40만 원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선비 볼게요. 수선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수익적 지출을 했을 때 사용하는 거라 했죠. 건물을 수리했어요. 근데 이 수리가 단편적인 수리였다. 즉 있던 거를 다시 그냥 수리만 본 거예요. 그렇다면 수선비 지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즉 건물 유리창을 보수를 하고요. 있던 유리창을 새롭게 수리한 거죠. 그거에 대한 비용 10만 원이 현금으로 들었다. 거기다가 수익적 지출로 하시오까지 있죠. 그렇다면 수선비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이거는 아까 상품 매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서 추가적으로 든 운반비를 그냥 이렇게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즉 차변에 운반비 XXX 현금 얼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통상사는 상품을 거래처 창원물산으로부터 발송을 하고 운임료 2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했어요. 우리가 판매하면서 우리가 지급했다라는 것은 운반비를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2번 이제 이거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사무용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대. 이걸 비용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모품비 그리고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기말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다 사용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비용을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모품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자산 처리를 합니다. 미사용분을 사용하지 않은 분을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를 해주고 비용을 잠시 없앴다가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다시 소모품비로 전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을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소모품비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을 쓰면 되죠. 근데 이 10만 원 중에서 보니까 소모품이에요.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요. 쌤이 하다 보니까 소모품이에요. 이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아직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7만 원치만 사용했다는 거죠. 이 3만 원에 대해서 새롭게 기말 결산 때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차변에다가 소모품으로 전환을 시켜주고요. 이 소모품비를 없앴다가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다시 소모품비를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소모품을 이쪽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 선전비 한번 볼게요. 쌤이 교육훈련비를 못 넣었어요. 미안해요. 교육훈련비는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광고 선전비 뭔가를 광고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냥 광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광고 선전비 가면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 한번 볼게요. 유통상사는 판매 촉진을 위해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대요. 신문에다 우리 상품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500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 선전비 500, 현금 5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다음 14번 연구비. 기업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 연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다 라는 거고요. 연구를 위해, 연구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연구비 거의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제풀이 갈게요. 유통상사는 신제품 연구를 위해 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활동, 연구비 200만 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너무 이제 쉽게 넘어가요. 우리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잡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비용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현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잡비, 그 다음에 현금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업활동하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쌤이 여기서는 영업활동이라고 따로 안 썼는데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거업체에 대금 10,000원을 납부했대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잡비 10,000원, 다음 현금 10,000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영업활동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잡손실로 가면 돼요. 여기도 잡금이라고 썼어요, 쌤이. 잡급이에요, 급. 아, 왜 여기다 계속 잡금이라고 썼지? 잡급. 네. 한마디로 아르바이트비를 뭐 그냥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잡급, 그리고 현금. 한번 볼게요. 유통상선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도 잡금이라고 돼 있죠? 잡급이에요. 잡급 70,000원, 대변의 현금 70,000원 그냥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판매 관리비만 좀 배웠고요. 내일 시간에는 이제 영업비용, 영업 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서까지 배울 텐데 오늘 배운 내용도 한번 학습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기업인 땡땡 상점의 비용 지급에 따라 거래와 분계를 한 거예요. 가와 동일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가 어디 있어요? 이게 가를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이게 가거군요. 영업부 직원의 회식 비용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영업부 직원에게 뭔가를 지급했대요. 회식 비용. 우리 회사 직원이죠. 여기에는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하죠. 그렇다면 이 내용들 중에 복리후생비는 뭐가 있냐? 사내 체육대회 상품 구입. 아까 배웠죠? 복리후생. 다음,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 이건 접대겠네요. 접대비. 기업이 부담한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복리후생이네요. 다음, 업무용 화물 차량 구입 시 지급한 등록세, 취득세죠. 이건 그 해당 차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답은 기업가 디귿에 해당되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2번 문제예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건 그냥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이 뭐냐? 그 말은 즉슨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내라. 근데 당연히 비용에서 나왔으니까 비용이 있겠죠? 유동자산.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본금, 재무상태표죠. 다음, 매출 원가. 비용이네요. 그쵸?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였어요. 영업비용이 있었죠. 비유동부채 또한 재무상태표. 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한마디로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서 더해라. 기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오늘 배운 적도 없죠?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다음 급여 오늘 배웠습니다. 판관비죠. 복리후생비 오늘 배웠어요. 판관비죠. 소모품비 오늘 배웠습니다. 판관비입니다. 그렇다면 판관비는 3개 250에다 60을 더하면은 250 60 30을 더하면 되겠네요. 즉 340이 되네요. 답은 2번. 다음 4번이에요.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뭐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계정 과목을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 구해라 이건 것 같아요. 신입사원 명함 인쇄 비용.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명함을 인쇄해줬대요. 복리후생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 접대비 맞죠?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직원들 컴퓨터 교육에 대한이라고 하면 좀 문맥이 맞을 텐데 참 그쵸? 강사비 지출 이건 배우지 않았지만 교육 훈련비입니다. 즉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교육활동 또는 훈련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 지급하면 교육훈련비로 통칭합니다. 다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우리가 그럼 이자 비용이 맞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1번입니다. 왜냐? 인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우지 않았지만
도서인쇄비라는 다른 계정 과목이 있어요. 영업활동을 위해 가지고요, 뭔가 도서 또는 뭔가 인쇄하는 비용, 그걸 도서인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 그냥 찾아내면 되겠네요. 광고 선전비 맞아요. 접대비 오늘 한 거 맞아요. 복리후생비 맞네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중 하나예요.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계정 과목과 연결이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용 문제 이렇게 자격증이 나온 문제들만 봐도 대부분이 이런 문제 형태예요. 계정 과목 찾아라 또는 연결된 걸로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라. 그쵸? 회사 전화요금 그쵸? 통신비 맞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지출 이건 차량 유지비 맞아요. 다음 본사 직원의 결혼 축하금 본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이래요. 그러면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나왔어야 되죠. 다음 회사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네 그거는 광고 선전비가 맞습니다. 근데 2번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네요. 이걸 왜 내가 안 넣었지? 어쨌든 간에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업무 활동에 있어 가지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차량 유지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꼭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해 주세요. 답은 그렇다고 2번이라는 게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번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자산 가액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처리해야 할 계정 과목은 이거는 지금 냈으면 안 되는 건데 7번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쌤하고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접대비 이거는 대가가 있죠. 업무랑 또 관련이 있죠. 왜냐? 거래처 직원에게 대가를 바라고서 우리가 업무 활동을 위해 가지고 쓴 돈이죠. 통신비 업무 활동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기부금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그냥 기부를 하는 활동 업무랑도 관련 없이 그냥 기부했을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기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이자를 내는데 쓴 돈을 이자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8번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계정 과목과 그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격증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 업무 관련 우편 등기 비용. 배우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배운 것부터 해볼게요. 대손상각비, 거래처 선물 대금. 이건 뭐예요? 접대비여야 되죠. 근데 이것도 우편 등기 비용 아까 배웠으니까 뭐였어요? 통신비였죠? 사실은 내가 수수료 비용을 쌤이 수수료 비용을 안 배워가지고 그냥 했는데 통신비죠. 다음 직원 경조사비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돼야 되죠. 다음 출장 비용 여비교통비 맞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중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쌤이 몇 개 계정 과목을 뺐네요.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까 나오지 못했던 교육훈련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이거는 추후에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무엇을 배울 거냐? 당연히 영업의 비용 영업 비용을 배웠으면 그 두 번째인 영업의 비용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것 또한 이제 지난 연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세금 관련이 회계원리 과정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법인세 비용도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흐름까지 이거는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당기순이익까지 구하는 공식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남은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에도 수업 열심히 듣기를 바라면서 특히 코로나 좀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